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 행락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이 예상되고 있어 이달 말까지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 오르면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규제 이후에 가격은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우선 공급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광양 매실에 이어서 키위가 광양의 대표 장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고소득 효자 장목으로 각광받는 광양 키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보건소 근무 인력의 퇴사와 휴직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자, 이 노래 제목처럼 가을이 벌써 잊혀진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집 나간 가을이 그리워요. 네, 그러게요. 저 올해 단풍 구경 한 번도 못 갔는데 벌써 겨울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네. 단풍 구경 한 번도 못 갔네요. 그렇죠. 아침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도 있고요. 네. 또 대구에서는 심지어 얼음까지 관측됐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런 때이른 한파에 시민들 모두 오늘 보니까 두툼한 겨울옷 입고 나오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코트 입고 왔거든요. 네. 지구가 참 더워진다고 온난화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더니 되려 네.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이 바로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와서 추워진 거라고 하네요. 네, 이 가출한 가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일회용 컵 같은 거는 최대한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10월 한파가 올겨울 맹추위의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단단히 대비하시고요. 탄소 줄이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만큼 오늘 뉴스라도 좀 따뜻한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은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감염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하지만 전라남도는 가을 행락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24시 기준 전남에서는 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목포에서 3명, 여수와 무안에서 각 2명, 장흥과 한평에서 각 1명입니다. 무안과 한평 확진자들은 한평의 한 교회 교인들로 방역당국은 교인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목포 확진자 중에도 중학교 재학생이 포함돼 있어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수 확진자들은 목욕탕에서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전파 경위와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한편 감염 확산 차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가을 행락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시설 운영 제한 조치도 해제하며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됩니다.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식사 제공 시 접종 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미제공 시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도 접종 완료자 30%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허용하며 행사 집회도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방문 판매업은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운영자와 종사자 등은 2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접종 완료자는 제외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개인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 준수,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광양은 대표적인 매실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매실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점점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그 명성을 이을 대체 작목으로 광양 키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에 비해 소득이 높고 또 당도까지 높아 새로운 효자 품목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수확철을 맞은 농가에서 키위를 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80년대부터 매실, 감 등 다양한 작목을 키워온 허용옥 씨. 지난 2005년부터는 키위 농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매실 등에 비해 키위는 남해안을 중심으로만 재배돼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때는 매실의 가격이 좋았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소득이 떨어져서 택하다 보니까 키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양에서는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찾아 키위 농사에 뛰어드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양 지역 키위 재배 면적은 24.1헥타르로 지난 2017년보다 축구장 3개를 합친 면적이 늘었습니다. 광양 지역이 당도 높은 키위를 재배하기에 탁월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고 키위가 재배 면적에 비해 고소득 작목이라는 점도 농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빛광자의 변양자, 좋은 일조에 의해서 나무가 광합성을 잘 하고 거기에 따른 탄수화물이 잘 집적이 돼서 그것이 당이 높은 그런 과일을 생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그 광양 지역의 토질이 상당히 물 빠짐이 좋고 그래서 나무 생장이 잘 됩니다. 지난해 광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재배 면적당 소득을 비교해보니 매실은 1헥타르에 640만 원, 감과 배는 각각 800만 원, 1,600만 원대였고 키위는 무려 3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광양 키위. 관건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지고 판매되느냐인데 아직까진 많은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양시는 품질의 우수성과 높은 당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맛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공신력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수치상으로 정말 우리 광양에서 생산된 키위가 타 지역보다도 정말 맛있다. 그걸 뒷받침해 줄 계획입니다. 또 오는 25일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광양 키위를 홍보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탁월한 지역 요건과 높은 당도를 인정받아 전국 곳곳에서 주문이 들어올 만큼 이 광양 키위가 또 다른 대표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큰 문제죠. 국토교통부가 3개월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30% 더 오른 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광양 또 여수 지역이 10개월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죠. 네, 규제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순천에서는 우선 공급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가격을 올리는 외지인을 견제하자는 이유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순천과 광양, 여수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순천 신대지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2020년 12월 기준 80제곱미터 아파트가 1억 9천만 원대로 거래됐지만 현재는 2억 7천만 원대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8천만 원 오른 겁니다. 여수도 비슷합니다. 여수 웅천동의 한 아파트는 99제곱미터 기준 지난해 3억 9천만 원 선이었지만 현재는 5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억 1천만 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고 분양권 전매와 대출 비율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 여파로 가격은 이미 오른 상태에서 점차 멈춰섰습니다. 크게 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무주택 지역민들은 이미 거품이 낀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멈춰섰다며 추가 규제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우선 만약에 집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멈춰 있거나 떨어지면 좋은 거지만 거품은 다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게 사회적으로 문제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미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겁니다.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재산이 불어나니까 좋죠. 부동산 값이 오르면은.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죠.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들도 추가 규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이 아파트보다는 상가나 토지로 방향을 돌렸고 그 결과 상가와 토지까지 가격이 오르는 연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선정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점을 들어 추가 규제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주택에 대한 조정지역 규제가 강화되니까 그 돈이 땅에 대한 상가에 대한 쏠림 현상이 또 심해지고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고 모든 균형이 다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는 절벽이죠.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위원장은 기존 아파트의 집값은 차치하더라도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우선 공급 대상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순천 지역의 경우 지난 2월 전남 지역 최초로 실거주 기간 3개월을 충족해야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강제 조항을 내건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실거주 기간 3개월은 너무 짧다며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려서 지역 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3개월보다는 1년 정도 된다 그러면 3개월은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잠시 머물다가 투기를 하고 그냥 떠나지만은 1년은 실질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시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실거주 기간 3개월 조항을 지정 고시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새 아파트 분양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기간을 갑자기 1년으로 늘릴 경우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 4곳의 분양 신청자들 사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천에 전입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외지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양을 해봐야만이 이 제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 소위 말하는 순천에 살고 싶어하고 순천에 어떤 그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전입해 온 여수 광양에 거주하는 분들이 피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순천시를 다시 돌아보지도 않고 엄청 악화적인 여론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전남 동부권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종료 시점에 대한 주택 보유자들의 기대 심리는 여전한 상황. 분양을 앞둔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가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입니다. 전남 지역 보건소 근무 인력의 퇴사, 휴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의 보건소 공무원 수는 1,563명입니다. 현원 대비 퇴사율은 2017년 0.9%에서 2018년 1.3%, 2019년엔 1.8%, 2020년에는 1.4%였습니다. 보건소 공무원 휴직률은 2019년 5.5%에서 코로나19 첫 해인 지난해 6.2%로 늘었습니다. 병가 사용 일수도 2.4일에서 3일로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19,278명 중 470여 명의 보건소 공무원이 퇴사했으며 휴직을 신청한 인원도 1,73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